도시는 지금까지 인류가 진화해오면서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 가장 위대한 문명입니다. 숲과 초원이 사라지고 대신 아스팔트와 고층 빌딩이 들어섰죠. 하지만 인간이 도시 하나를 세울 때마다 나머지 동식물들은 이 달라진 환경에 목숨 건 적응과 종간의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서 도태된 놈들은 멸종하거나 도시 밖으로 밀려났죠. 지금도 전자파에 적응 못하는 종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마주하는 동물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 살벌한 싸움에서 살아남은 승자들입니다. 요즘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는 비둘기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비둘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도시의 공원과 광장을 모조리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비둘기의 세력권을 넘볼 엄두도 못 내죠. 도대체 비둘기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에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인간과 대도시의 공간을 공유하며 다른 동물들을 압도하는 걸까요? 비둘기는 원래 바닷가 절벽에 둥지를 틀고 살던 새였습니다. 비둘기의 조상은 바위 비둘기, 즉 락도브라는 종이죠. 약 10,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인들과 이집트인들이 식용으로 기르면서 인간과 비둘기의 오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인간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마을은 점차 도시 문명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갔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대부분의 동식물은 터전에서 쫓겨났지만 비둘기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아니, 조금 운이 따르면서 오히려 지배종이 될 큰 기회를 맞았죠. 인간들은 비둘기가 원래부터 좋아하는 환경인 바닷가와 강가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바위 비둘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땅과 초원보단 콘크리트나 돌, 대리석 등 딱딱한 표면을 더 좋아하는 새죠. 사실 동물들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두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그런 점에서 비둘기는 건물의 높이가 점점 더 높아가는 것에도 쉽게 적응했습니다. 마치 빌딩이 비둘기가 좋아하는 자연 절벽처럼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창틀이나 에어컨 실외기, 튀어나온 베란다, 커다란 간판 등은 마치 절벽의 바위 틈새 같아서 비둘기가 둥지를 틀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이런 이유로 오늘날에도 런던, 베네치아, 이스탄불, 뉴욕 등 큰 강과 바다를 낀 대도시에 비둘기가 유독 더 많습니다. 인간이 우연히 자신들에게 익숙한 환경에 도시를 세운 덕에 비둘기는 다른 동식물보단 첫 출발부터 적응에 훨씬 유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대도시의 승자가 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이 점에서도 비둘기는 타고난 도시새였습니다. 보통의 새들은 자연 상태가 제공하는 열매나 과일, 벌레 등을 먹어야 하지만 비둘기는 그야말로 완벽한 잡식파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먹는 거라면 과자든 빵이든 감자칩이든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인간이 먹다 버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비둘기가 다른 동물과 차별화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도시가 커져 인구가 밀집할수록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다른 동물과 달리 비둘기는 오히려 더 많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심에서도 공원이나 광장에 비둘기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이유도 사람이 이곳에 몰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자 도시 비둘기는 어렵게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심 어디서나 조금만 어슬렁거려도 하루에 필요한 양인 20에서 50g 정도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시간 여유가 생긴 비둘기는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번식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된 덕에 번식에 전념하게 된 건 도시에서 다른 동물이나 새와의 차이를 더욱 벌리게 했습니다. 보통의 비둘기는 1년에 한두 번의 짝짓기를 합니다. 알은 한 번에 2개를 낳죠. 그런데 도시의 비둘기는 많으면 1년에 1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새끼만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생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피존 밀크라는 특별 이유식 덕입니다. 암수 모드로부터 공급받는 이 피존 밀크는 단백질과 지방은 물론 각종 면역 성분이 함유된 농축 영양덩어리입니다. 이 덕에 새끼 비둘기들은 성장도 매우 빨라서 4, 6주만 지나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이것도 상당한 경쟁 위이죠.
비둘기가 번식을 멈추는 건 먹을 것이 없을 때뿐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확인한 바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이 있다면 비둘기에겐 구구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제를 호소하는 것도 먹이를 주려 번식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려는 것이죠. 도시가 비둘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요인은 사실상 천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연세계에서 비둘기의 천적은 독수리, 황조롱이, 매 등입니다. 하지만 이 새들은 개체수 자체가 너무 적죠. 더구나 비둘기는 날다가 갑자기 멈춘 다음 방향을 급선해야 하는 고개비행의 달인들입니다. 이 상위 포식자들이 도시에 있더라도 비둘기를 잡기란 무척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에서 천적이라곤 쥐와 고양이 정도인데 비둘기의 키가 워낙 밝아 이마저도 별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야생동물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도시구조입니다. 건물과 도로가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변경되면서 동물들의 이동을 무척 어렵게 만들죠. 하지만 비둘기는 오래전부터 편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되었을 만큼 길을 찾는 데는 정말 탁월한 능력자들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 이를 위치 파악에 활용하는 일종의 GPS를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덕에 비둘기는 도시가 아무리 복잡해도 먹이가 많은 곳을 기억해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비둘기가 이 거대한 도시에서 인간과 성공적으로 공존하게 된 마지막 이유는 지적 능력입니다. 보통 머리가 나쁘면 새대가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둘기에겐 이런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는 아무리 복잡한 곳에서도 먹이가 많았던 곳을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그뿐 아닙니다. 놀랍게도 비둘기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을 구분할 줄 압니다. 실험 생물학 학회에 발표된 한 프랑스 연구팀의 실험에 의하면 비둘기는 자신에게 먹이를 준 사람에겐 쉽게 다가가지만 난폭하게 쫓아낸 사람은 얼굴을 기억해 계속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옷을 바꿔 입은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을 시키면 9까지 숫자를 셀 수 있고 사진도 분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인간이 만든 시설물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 먹이를 준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점, 자동차나 자전거를 기가 막히게 잘 피해 다닌다는 점 등을 보면 비둘기의 지능이 꽤 높다는 건 분명합니다. 도시는 인간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개와 고양이가 나름의 역할로 인간과 공존하듯 비둘기는 이제 유능한 청소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 중에 상당량이 비둘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자들은 도시에 비둘기가 없다면 거리의 치가 득식을 거릴 것이고 병원균의 전파 위험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부턴 조류독감 같은 병원균을 옮길 가능성 때문에 비둘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공간을 함께하면 사람끼리도 이해 충돌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도 다를 리 없지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제 도시에 사는 한 비둘기를 피할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산책길의 비둘기를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곁에서 만년을 적응하고 생존해낸 그들에게도 도시의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